안녕하세요.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이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은 22번째 퍼포먼스 하겠습니다. 딥스테이트 아웃. 대한민국 현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린 위헌 파면 선고를 재조사하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헌법 84조를 어기지 않으셨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으셨다. 그런데 왜 탄핵이 된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 정치인 중에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만이 자유 대한민국의 희망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달성사죠 하시는 거 보이시죠? 저기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계시는 곳입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올여름 많이 덥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 하세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대한민국 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뿐입니다. 받기뿐이다. 대한민국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시다. 오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큰 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절 받으세요.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답입니다. 대통령님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애국가 먼저 부르고요. 그리고 연설문 읽어드리고 나의 조국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발효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하면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이기상과 이마무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답이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진짜 대통령님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 달성사저가 청와대로 복귀하시는 날이 이제 머지않았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야 되고 올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나라가 되니까요.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님 연설문 61선 중에서 44번째입니다. 2016년 3월 25일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용사들의 희생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 용사들과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서해 수호의 날은 박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6년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며 대한민국 국군의 서해 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며 국민의 안보의식을 결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날 기념식의 슬로건은 국민의 하나된 힘만이 북한의 도발을 영원히 끊는 길입니다. 이었다. 이제 연설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2연평해전과 천일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하다 목숨을 바친 호국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방금 전 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전사자 모역을 참배하면서 용사들의 희생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다시는 북한의 도발로 희생되는 장병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 용사들과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어연하게 견뎌내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북한의 서해 도발을 잊지 않고 더 이상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뜻을 모아 내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서해 수호의 날은 호국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단합된 의지를 모아서 북한이 우리나라에 무모한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6.25 남침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후에도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해왔고 이로 인한 우리 민국의 피해자가 무려 5천여 명에 달합니다. 금년에도 4차 핵실험에 이어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최근에는 핵탄두 모형을 공개하면서 우리와 미국에 대한 핵 공격까지 공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와 주요 시설에 대한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으로 우리 사회의 혼란을 획책하고 있으며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남남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모한 도발은 북한 정권의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비롯한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작일 뿐입니다. 국제사회도 역대 가장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이어 많은 나라들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세계의 주요 정상들과 핵 테러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결집하고 있는 지금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닥치고 경제는 마비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무장의 망상에서 벗어나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변화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와 군의 대응을 굳게 믿고 단합된 힘과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제재 조치로 사실상 고립무원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무도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해 오더라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장병들은 지난해 군사 분계선 지뢰, 포격 도발에 이어 최근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르기까지 안보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감히 도발을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최강의 전투력과 정신력을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우리 군의 애국심에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일선 지휘관의 판단과 장병들의 대응을 전적으로 믿고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와 군은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북한의 도발에 철두철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수호를 위해서는 강한 국방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불안과 위기감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갈등하고 국론이 분열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 길에는 이념도 정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국민의 하나된 마음과 애국심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의 안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하나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맞은 서해 수호의 날이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결집하는 다짐과 각오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그분들의 희생이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조국 수호의 등대가 되어 영원히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내용이 짧아서 벌써 끝이 났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당시에 이 진짜 북한이 우리 대통령님이 북한에 이제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처럼 막 이렇게 퍼주기식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저 자세로 안 하고 정말 단호하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하시니까 이 김정은이가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일종의 이제 도발을 많이 저질렀죠. 그럴 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호하게 그들을 대처하셔서 그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담대한 용기와 원칙이 있으시고 일관성이 있으시고 이래야 참된 리더죠.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죠. 리더가 조금 그거 한다고 이래저래 흔들리고 나약하면 그 리더를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계시는 동안 그 개성공단도 이제 원래 북한의 경제를 좀 살려주고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서로 그러고 또 우리 남북 간에 그런 경제 협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좀 가까워지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목적과는 달리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득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북한은 또 핵 개발하는데 사용했잖아요.
국민들한테 그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무슨 상품권 이런 거 약간씩 주고 다 착취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경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그 뭐고 우리 그쪽에 그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조차도 파견된 사람들조차도 진짜 약간 인질식으로 협박을 하고 그래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결정하시고 단호하게 또 개성공단을 폐쇄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쪽에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우리 쪽의 사람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무사히 안전하게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상가족 상봉도 원래 약속했다가 또 막 자기들 수가 틀린다고 또 막 그거 뭐고 약속을 위반하고 안 하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가시니까 자신들이 마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냥 마지 못한 거죠. 어쩔 수 없이 수그리고 들어와서 이상가족 상봉도 했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야 되지. 문재인이는 완전히 김정은이 내려왔을 때 딱 기합이서가 옆에서 사인하는데 기합이서가 완전 그 쫄병이 그 장군 옆에 딱 그 보초 서듯이 그런 자세로 완전 막 어휴 정말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때 생각하면 한심하고 가슴 답답하고 우라통 터지고 그랬던 시간이었죠. 정말 외국에 나가서도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우를 받고 참 어느 나라에서든 대한민국 오고 싶은 나라로 부러워했던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를 완전히 그 위상을 추락시키고 였던 게 이제 문재인이죠.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납니다. 그것뿐입니까? 거기다가 또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재명이 또 요번에 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못 만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님이 입으로 빨리 이재명이 안 만나려고 귀국해버리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전혀 보도 안 해주죠.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이재명 같은 범죄자를 만날 일이 없죠. 물론 또 이제 뭐 정치적인 속성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일단은 어쨌든 또 이제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뭔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으실 때는 연락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님은 불법은 싫어합니다. 그거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도 그동안 불법 정부 하에서 이때까지 오랜 시간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바르고 합법적인 미국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딥스테이트들과 전쟁을 벌이고 지금 이제 팔자루를 치셨잖아요. 그와 같이 그러고 또 미국의 이민자들을 무조건 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불법으로 들어와 놓으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런 행적도 이런 게 안 남으니까 여러 가지 악행들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으로 정당하게 들어오라는 거죠. 불법으로 들어오는 걸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을 쫓은 거고요. 그거는 합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도 외국인들 그렇게 쉽게 못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오기 굉장히 깐깐했거든요. 들어오는 자격 기준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들어오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고 자기들의 꿈이었고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부터 막 중국인이고 뭐 진짜 막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진짜 어떤 지역에는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모를 만큼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와가 있고, 또 그들이 또 우리나라 그 국민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음으로 해서, 그리고 또 이제 법적인 어떤 이런 대우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혜택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가 그거를 또 이용해가지고 그런 걸 또 이제 돈을 많이 타가는 그런 외국인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또 이제 업사무소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너무 속상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이제 보호를 제대로 받아야 될 대우를 그 외국에서 그것도 불법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그런 거를 악용을 하고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세금, 우리나라 국고를 다 이렇게 갖고 가는 거잖아요. 하여튼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건강하신 분이 이 나라를 지도하는, 이끄는 지도자로서 되셔야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건강하고 바른 나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 헌법 84조 안 어기셨잖아요. 아, 요번에 진짜 그 이재명이한테 그 헌법 84조를 적용해갖고 지난 대통령 되기 전에 지은 죄를 갖다가 묻지 않는다는 그런 그 법원의 어떤 판결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검찰 이런 데서 더 잘 알 건데 국민들은 그 범죄를 재판하라고 요구를 해도 국민들의 의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그 법관이나 이런 자들이 다 저들한테 현재 매수되어 있는 상태라서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데요. 뭐 헌법도 그 이재명이보다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하는 거는 무조건 법을 앞서 있기 때문에, 법 위에 있기 때문에 정말 무법천지인 거죠. 헌법 84조를 따질 것 같으면 정말 외환과 내란죄를 짓지 않으시고 뇌물학품 받지 않으셨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남아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님께는 왜 그 헌법 84조가 적용이 안 되죠? 그 헌재에서는 왜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걸까요? 그거부터 먼저 바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르고 그것을 재조사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그 일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감추어진 일들이.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위헌 파면 선고는 헌재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사건이기 때문에 선뜻도 하지도 못하겠죠. 그렇지만 헌재보다도 더 큰 세력, 더 큰 힘이, 창조주 근원의 힘이, 또 우리 하의 힘이 아마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헌재를 심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려졌던 위헌파면 선거도 바로워질 것이고, 이재명이 제도 다 제대로 밝혀지고, 윤석열, 문재인 이 자들의 제도 다 세상에 밝혀질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숨기려 하지만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진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감추려 하고 덮으려 해도 진실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고요. 거짓은 또 거짓대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 그래서 참 희망이 있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변하지 않는 것, 분명한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헌법 84조 어기지 않으셨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으셨고, 당시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였다는 것. 그러면 형사상 소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 헌재가 강제로 법정에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제도 인정되지 않은 선에서 구속했고 감금했던 거죠. 그거는 불법 감금입니다. 대한민국을 침략한 것이죠. 그것이. 그러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단추를 제낀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불법이 아예 부정선거가 당연하게 저질러져도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올바르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밝히지도 아니하고, 그냥 밝히는 척 신용. 황교안 같은 경우도 6.3 지방선거 때 하고 4.15 부정 때, 그때 당시 바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 항소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기간 안에 하지 않고 한참 있다가 이제 그렇게 해봤자 그게 효력이 없는 때가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또 막 부정선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 이미지 세척하고, 이미지를 갖다가 그 사람은 정말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미지를 세척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김문수도 이번에 봐요. 똑같은 게, 그렇게 이재명이가 사전 선거를 통해서 부정을 저질러놓는 거예요. 증거가 수두룩빽빽 나와도 바로 승복해버리는 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항의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승복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김문수나 다 같은 편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 모양만 보수, 진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듯 하지만, 진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편이고요. 그리고 진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좌파들한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좌파들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자꾸 퇴보하는 거거든요. 진보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보수는 앞으로 옛것 좋은 거는 지키고 새로운 것은 또 이렇게 개척해 나아가는 그게 진정한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건데, 이 좌파에서 자기들이 꼭 무슨 멋있는 그것처럼 미화시키기 위해서 갖다 붙인 게 진보입니다. 보수 이하면은 좀 마치 옛날 거 아주 막 고리타분하게 옛날 것만 고집하는 고집불통 꼰대 같은 그런 이미지를 심어놔가지고 보수라 하면은 꼰대고 막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생각을 잘못하게끔 참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보수, 진보 진짜 우리 딥스테이트 아웃의 대표님을 이제 한 번씩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죠.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누면 안 되고 우파와 좌파로
나누는 게 맞다고. 그래서 작용화된 사람은 좌파, 좌쪽에 치우친 사람들이고, 그, 뭐고, 그래도 보수 쪽으로 해가지고, 올바른 그거를, 진실을 지키려고 하는 쪽이 이제 보수와 우파 아닙니까? 그래서 좌파, 우파, 이 성향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진보와 보수 이렇게는 나누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보수는 당연히 진보합니다. 같은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시기가 어떤 북한의 김정은과 우리나라 남한과 이래 뭐 중국과 요렇게만 싸움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북한도 그렇고 중국에도 이제 딥스테이트 쪽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오히려 이제 이 하이엑과 손잡은 쪽, 시진핑 쪽이죠. 그러니까 이 하이엑과 이 블랙햇, 딥스테이트와의 싸움입니다. 그 딥스테이트들은 전체주의라 해가지고 각 나라의 자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장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런 자들, 그 자들이 그림자 정부요, 딥스테이트 아닙니까? 그 자들이 우리나라를 어찌 보면은 최종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진짜 언론, 금융,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다 점령해갖고 우리들의 어떤 그 생각과 사고를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아젠다 쪽으로, 그게 당연한 것으로 이래 받아들이도록 은연중에 그 방송이나 이런 매개체들을 통해서 자꾸 주입을 시켜 왔었죠. 그리고 그 백신도 북한에는 한 명도 안 맞았어요. 김정은이가 탁 차단해 버려 가지고. 왜 그러냐,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문재인이가 있고 정은경이가, 이 사람도 아닌 정은경이가 정말 그 자식이 죽어서 그 사진, 영정사진 들고 그 차 앞에다가 울고 차를 막고 그런 걸 보면서도 맞아야 된다고. 사람이 감정이나 어떤 그런 마음이 없는 로봇이에요. 로봇. 그냥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딥스테이트들한테 완전히 거진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참 죄를 많이 지은 자가 대통령에도 버젓이 올라가 대통령 행세도 하고, 그래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부정선거 해도 그 부정선거는 밝혀지지 아니하고, 이 불법이 이제 성행하는 거죠. 그냥 헌법은 그냥 자기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냥 도구밖에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 써먹는 거죠. 정말 헌법이 기준이 돼갖고 그 헌법의 어떤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대로 사용하는 게 이제 헌법을 이용해 먹는 그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 헌법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기준이고 또 약속이잖아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나라의 기강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혼란이 자꾸 가중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무너진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린 위헌 반환 선고는 반드시 재조사되고
바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그것을 통해서 헌법을 그렇게 바로 세우고 헌법의 기준으로 거기에 어긋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거기에 합당한 그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헌법이 바로 서고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이제 60연설문을 지금 오늘까지 해서 45번째, 46번째, 47번째까지 읽어오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라의 어떤 이런 잘못된 관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정말 건강하고 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셨는가 하는 것이 정말 가슴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국회에 상정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3년 반 동안 또 안 들어준 것도 질질 끌면서 그 전부 다 국민 민생을 위한 그런 일들인데도 서로 그러니까 그거를 안 들어주고 질질 끌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정말 제발 좀 그렇게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니셨습니다.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탔으면 그러셨겠습니까? 그렇게 자와 우를 야여가 생긴 게 뭡니까? 서로가 이렇게 우리나라 국회를 우리나라 일을 바르게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워진 건데 서로가 이제 견제하는 가운데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당리당략 그저 서로가 자기 자신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어떤 이익과 또 이익의 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권력 다툼 이런 것에 치우쳐 갖고 정말 해야 될 그 정치 처음에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 하는 선서 그거를 지키는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한 명도 없지요. 보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정말 올바른 정책을 이게 진짜 나라를 위하는 위하는 정책을 올려갖고 이야기하실 때는 또 여야에서 서로 힘을 합쳐서 대통령님이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아마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참 부강한 나라로 성장했을 건데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되기가 어려운 것인지 아니죠.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국회 자체도 딥스테이트가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나 우나 없어요. 결국은 그 딥스테이트의 지시를 받는 하수인들이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때도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김무성이나 유승민 이런 자들이 문재인하고 전부 다 뜻을 모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렇게 모함하고 없는 죄를 덮어 씌워서 불법으로 감금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점령해 있는 이 딥스테이트가 하루속히 전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된 문재인이가 올라가갖고 우리나라 문을 북한에 다 개방해도 김정은이가 섣불리 못 내려오고 그래도 그나마 체제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2017년 당시 우리 국회에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켜준다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그 어떤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내려오지 못하고 우리 그래도 명맥이나마 자유 대한민국의 명맥을 지키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또 트럼프 대통령님의 약속은 끝까지 저는 지켜진다고 봅니다. 완전한 그 딥스테이트로부터 승리를 하시고 내사라 개사라 세상이 되기까지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 저는 믿고 마음에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두 분 다 그래 생각이 건강하고 바른 분들이고 또 불법이 아닌 합법을 지키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걸 이때까지 그분들의 어떤 행보를 말과 또 행동과 이런 이때까지 걸어온 발자취들을 보면 그분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을 신뢰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참 두서없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 보면 어제도 그렇고 가끔씩 저쪽에 있는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참 이상한 댓글을 좀 달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야, 이래 눈을 뜨고 있어도 귀가 열려 있어도 잘못된 게 그게 옳다고 생각되니까 정말 이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진실을 거꾸로 보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더군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건강하게 얼마나 중요한지 올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관념을 가져야 되지 잘못된 그 고정관념이 주입돼 버리면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의 잣대가 돼 버리니까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에 빠져서 잘못된 것을 진실로 거짓을 진실로 잘못 알고 행동을 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제발 와서 쓸데없는 댓글 달지 말고 영상 제대로 보면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옛날에 최순실 하면서 최순실이 연설문을 적어줘갖고 그거를 읽고 최순실한테 조종 당했는 듯한 그걸로 막 덮어 씌웠잖아요. 연설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최순실한테 그렇게 조종 당해갖고 그렇게 나가서 연설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진심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거짓 선동에 속아가지고 거짓 선동의 시선으로 딱 그 선입관을 가지고 보니까 제대로 듣지도 않고 않으면서 자기들이 가진 선입관을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불쌍합니다. 정말 나도 잘못 생각할 수 있다 한번 들어보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대통령님의 연설을 들어보시고 제발 진실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저보고 정신 차리라 하는데 참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진실을 제대로 보시고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것에서 하루속히 깨어나고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만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조국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결에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저도 유구한 우리 역사 그 세계도 살아온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며 오라말 손금수강사 여기는 나의 소굴이 조상들의 빗땀어리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길이 보전하세 삼국통일 이룩한 월왕의 약장신은 오늘의 이어가다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세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많이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님이십니다. 헌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는 대통령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님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반드시 청와대로 복귀하셔야 되고 하실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답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